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청문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이제야 시작된 겁니다. 정부 여당의 정치적 공세 속에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전원 불참하는 등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한계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오늘 세월호 청문회가 남긴 단서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12월 셋째 주 뉴스K 곧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바다 위에서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진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밝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현재 김정일이 선생님이 아리가 있는데 계속 기울여가지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이 얼마나 우리 이 가족들께서 애가 타시겠냐, 그분들 마음을 생각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그게 바로 명령입니다. 예. 최고의 우리 민간 최고의 장수. 승객 여러분, 청원 바다에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해산하십시오. 그걸 수행시켰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대상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헌서
결정될 때까지 우리는 잊지 않고 이 자리에서 행동을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에게 공복하시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보며 회중해야 될 감사합니다. 땡큐. 아무리 제도를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만들어놔도 그 틈을 삐짓고 진상규명 안 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국정조사 보셨잖아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께 하고 싶었던 거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는 꿈에서도 한번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세월호 속에는 9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라고 막아서 어딨냐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없었어. 국력경찰 각성하라! 그 여경들이요 손에다 캡사이신을 발라서 얼굴에 눈에다 문질렀대요. 눈에 문지르고 머리끄댕이 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렸대요. 아니 누가 무슨 유가족이 죄인입니까? 무릎을 꿇리게? 인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는데 무슨 집회 운운하고 있습니까? 길을 엽시다. 길을 여세요. 즉각 폐기하라. 불법 경찰은 각성하라.
문건 뭐예요? 해수부 문건 뭡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아니 집에 갈래 이제 사퇴하기 때문에 집에 갑니다 이제. 맞으세요? 다른 의원님들이랑 상의하신 건가요? 9명의 미수 숫자를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 시작되는 청문회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고의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고 초기의 대응과 정보 공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깊이 새긴 교훈이지요. 배가 가라앉는 동안 구조를 안 했는지 못했는지, 가라앉아버린 국민을 찾기 위한 수색 인력은 정말 충분하게 투입됐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고가 참사로 변하게 된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해경과 정부의 거짓말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구하려는 그런 조치를 밖에서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왔으니까 퇴선하라, 우리가 구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소리를 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날은 한 명도 배 위에 안 올라왔으니까요.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첫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생존자 최모 씨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가 이미 기울어진 뒤에야 도착한 해경 중에서 그 누구도 배 안의 승객을 구조하거나 밖으로 나와라, 즉 퇴선하라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도 당시 해경 삼천 구함장은 김문홍 당시 목포 해경서장이 현장 지휘를 맡고 있는 1, 2, 3정에 퇴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라가서 최대한 직원들 빨리 보내서 하고, 그다음에 그 배 지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나오게 해서 뛰어내려라 바다에, 이렇게 녹취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일 전 1, 2, 3정장이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하자 이 전 함장은 금세 말을 바꿨습니다. 잘할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 본인이 내가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기억을 다 제3자인데 왜 자꾸 정확하지도 않은 거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흘간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는 초동 대처를 숨긴 해경과 정부의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퇴선 방송을 했다던 거짓 기자회견의 배경에 해경 수뇌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일 정장이 기자회견 전날 김문홍 서장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데 이어 김석균 해경청장은 본인이 해당 기자회견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일 정장에게 가서 기자회견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123정 대원들이 당신네들이 한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한번 저 국민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의무다 해가지고 홍보 담당관한테 한번 그런 언론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라. 제가 이제 그런 지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 2, 3정이 퇴선 안내 방송을 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지난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한 해경의 언론수사 대응 매뉴얼과 동일합니다. 청문회를 계기로 해경 관계자들이 매뉴얼에 따라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해경의 또 다른 거짓말 사례인 동원 세력 부풀리기에는 정부도 연관돼 있었습니다.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17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과 동석한 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500여 명의 잠수 인력이 구조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이미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실제 투입 인력이 8명이라고 보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사 해역을 다녀온 피해 가족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박 대통령은 사실이 아닐 리 없다며 해경청장을 거들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투입이 꼭 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표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대책회의에서는 가용 인원과 투입 인력을 구분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해지방경찰청, 해양수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후에도 수백여 명의 동원 인력만을 표기했습니다.
언론 보도 역시 이 보고를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배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다던 해경, 수백 명의 잠수사가 투입됐다던 정부 발표.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이 말들은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담합에 불과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몇몇 사실들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새롭게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은 진실에 다가서기까지 밝혀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의 잃어버린 고리들을 김지혜 PD가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왜 참사가 됐을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의문점을 재확인하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먼저 참사 당시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한 이들이 선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이번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10시 30분 무렵 선원들을 구조한 목포해경 P123 정장의 휴대전화로 선원 2명의 집에 전화를 걸었던 흔적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23 정장은 선원인 줄 몰랐다고 일관했습니다. 이 통화 기록에 보면 이제 2번은 전화를 건 게 나와요. 이 김경일 증인의 핸드폰으로. 근데 이 2 전화가 세월호 선원들이 집으로 전화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10시 25분, 10시 26분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모르는 전화가 2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나하고 해당 전화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걸었습니다. 그 2 사람이 그냥 승객이 아니라 선원이라는 것을 증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짜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세월호 선장에게 돌리는 해경 측의 태도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나는 그 여객선 선장이면 해상의 제일로 엘리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대를 나온 그런 사람이 그렇게 조치할지는 상상을 못했고, 구조라는 것은 거기에서 80% 해주고 구조기관이 나머지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진짜 선원들을 나오지 않고 그대로 방치열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해경은 초동 대처에서 가장 중요했던 퇴선 결정을 선장만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네, 퇴선 여부를 결정하는 건 선장이 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퇴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장한테 현장 조립하다라는 거 도착하자마자 아닙니까? 선장이 그만큼 배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장이 그 선박 안전에 대해서는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경의 이러한 주장들이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해경의 주장대로 선장의 역할이 막대한데 구조된 사람 중 선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해경은 구조 과정에서 선장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선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런 노력이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때문에 구조 당시 선원인지를 알았는지 여부는 해경이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참사 당일 해경이 주파수 공용 무선통신, TRS를 통해 교신했던 녹취록이 조작된 이유 역시 해경의 구조 실패를 밝혀줄 중요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청문회에 앞서 감사원과 검찰, 국회 등에 서로 다른 종류의 녹취록이 제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는 골든타임인 9시 27분 무렵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인 511호가 승객이 배 안에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여부를 입증할 중요한 사실이 삭제됐지만 해경은 조작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녹취록은 감사원에서가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전문가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아마 녹취록을 들어가면서 녹음을 들어가면서 작성을 했고 제출 당시에 그 원본 음성 파일을 그대로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듣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아까 그 시차 나는데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추가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녹취록 조작 문제는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드러내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종류의 녹취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수뇌부는 그대로 둔 채 1, 2, 3정장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이유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또 다른 의문점은 정부가 수색에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발표한 이유입니다. 투입 세력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청와대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 청문회에서 확인됐지만 그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고위직 증인들은 말장난에 가까운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이건 잠수는 아닙니다. 그 투입이라는 게. 위원님 그것이지. 잠수는 그야말로 한 번에 들어갈 때 2명씩 이렇게 들어갈 수. 위원님 여기는 동원의 의미입니다. 동원의 의미. 이 밖에도 구조 과정을 독점한 민간 군안업체 언딘과 해경과의 관계,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구조 세력이 참사 수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세월호와 함께 수면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몇몇 성과를 얻은 청문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내내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성의한 증인의 태도, 부족한 자료 등은 단순히 준비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도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를 통해 특별조사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군안 업무를 독점한 민간 군안업체 언딘의 대표 등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온 증인들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예, 기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부분이. 특조위가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신문 과정에서 목격됐습니다. 특조위원들은 청문회 내내 증인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범대본 회의는 회의 자료들이 있죠. 예. 네, 그 회의 자료들 좀 제출해 주세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합니다. 청문회 운영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들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날 진행된 해군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청문회에 출석한 해군 측 증인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기록을 보면 통영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을 투입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가 3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3시간 만에 철회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시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경으로부터 통영함을 투입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없습니다. 해군 지휘부가 아닌 현장구조 실무자가 증인으로 선정돼 해군에 대한 질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사흘 내내 방청석에서 청문회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일부 특조위원들의 진행 방식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질의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입니다.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청문회는 야당과 유가족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만 참석하면서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반쪽 청문회를 만든 원인이 정부 여당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당 위원들은 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시킨 데 항의하며 청문회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해양수산부가 이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당 위원들의 불참이 공영방송에서 청문회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빌미가 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방송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KBS에서
여당 추천 의원들이 안 나오는 반쪽짜리 청문회에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특조위가 넘어야 할 사안은 앞으로도 많습니다. 내년도 특조위 예산은 요구안에서 70%나 깎여 배정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네, 앞서 보신 청문회의 증인들은 세월호 사고를 참사로 키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까지도 피해갔습니다. 주요 책임자들이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총 31명. 1차 청문회 증인 가운데 최고위직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사고 수습과 가족 지원을 총괄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이 전 장관은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책임은 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한 이 전 장관은 국회로 돌아온 지난 1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선 의원으로 대표적인 진박 의원인 이 전 장관은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통해 대형 해상사고에 대비한 훈련과 구조활동 지휘, 통제를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 전 청장은 해경이 해체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퇴임한 뒤 현재 경상남도 하동 지역에서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흘간의 청문회 중 2차례나 병원으로 호송됐던 김수현 전 서해지방청장.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서는 계급 강등을 요구했습니다. 해경 내부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김 전 청장은 결국 정년 퇴임했습니다. 김문홍 전 목포 해경서장은 참사 현장에 투입된 구조 세력의 지휘 책임자였습니다. 감사원은 김 전 서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징계권자인 국민안전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김 전 서장은 현재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해경안전교육원에서 재직 중입니다. 세월호 탑승자로부터 걸려온 두 번째 신고 전화를 받았던 유영식 전 서해청 상황 담당관. 신고 전화 내용을 상부에 전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초동 조치를 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은 정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담당관은 수위가 낮춰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현재는 완도해양경비안전서 5,000일 함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아직도 선거구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새누리당은 정의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은필 기자입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정치권이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실무협상을 담당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15일로 종료되면서 선거구 획정의 공은 여야 지도부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 열을 올리기보단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은 물론이고 여야 쟁점 법안까지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국회에 입법 비상사태가 왔기 때문에 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의 폭을 넓혀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라고 종용을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의 못하면은 국회의장님이 결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책임을 여당에 돌리는 한편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 의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 의장의 암시대로 직권상정이 된다면 이것은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안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원치 않는 것은 직권상정을 해도 부결시키면 됩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에
가장 적극적 입장을 표명해온 정의당 또한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식 협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과반 의석이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과반 의석을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해야지 제도로서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만 하겠다. 그건 위헌적 발상이죠. 여야 지도부는 오는 20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해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은 참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시급한 선거구 문제와 함께 각종 쟁점 법안까지 처리하라는 건데 아무리 여당이라도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정부 여당의 직권상정 압박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위기, 테러 위기 등을 들어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현기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의장과 면담을 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여당도 한 목소리로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연말 안에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결심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정 의장은 여당이 계속되는 압박 공세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은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성을 정의화를 바꾸든지 다른 성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국회법 8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할 경우로 직권상정을 제한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합의 정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 됐더라도 만나셔가지고 설득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과 적극적으로 이 협상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을 들어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근 나온 여론은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회의장에게 도를 넘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 간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가 계속 웃게 될지 아직은 판단을 하기 이릅니다만 현역 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집토끼를 잃는 듯했던 새정치연합은 지지율 상승과 신규 당원 급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듯합니다. 안은필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측의 공세가 재개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후 잠시 당무를 쉬었던 문재인 대표가 복귀하자마자입니다. 문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혁신을 정권 바꿈과 당내 권력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지도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내 투쟁을 야기하면서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저희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주류 측은 안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대표의 발표 다음 날인 어제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 야권의 대통합과 대혁신,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같은 날 오후 새정치연합 당직을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 인사들과 권리당원 2천여 명도 탈당에 동참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권리당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26만 명 정도로 이번에 탈당한 권리당원 2천여 명은 전체 권리당원 중 0.8%에 해당합니다. 당내 비주류는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한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표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현역 의원 3명의 탈당에 맞춰 비주류 측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 측의 반발이 추가 탈당으로 이어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당초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줄이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당내 반응이 시원찮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30명이 탈당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문병호 의원도 의원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확실한 뜻을 가지고 대의를 가지고 정말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기성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들 3명만 있으면 이 나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오히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간 점도 영향을 준 듯합니다. 리얼미터의 12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29.4%로 지난주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0.6%로 지난주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안 의원의 탈당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중도층의 이탈을 불렀고 새정치연합의 경우엔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온라인 입당 시스템 구축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온라인 입당 시작 이틀 만에 신규 입당자가 4만 4천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비주류 측이 즉각 탈당에 동참하기보단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중도를 끌어모으느냐 이런 것들에서 아직 대단히 미진하고 아직 분명히 드러난 게 없어서 저는 이 탈당세가 이렇게 하나의 그 분위기로 이어지기는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내일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가 열립니다. 갖가지 가면을 이용한 풍자로 채워졌던 지난 총궐기보다도 더욱 유쾌해질 것 같습니다. 소란하고 요란스럽게 정부의 시대적인 역행을 꾸짖는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게 될지 박다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9일 3차 민중총궐기의 테마는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 경찰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한 소유죄를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게라는 말로 풀어 29년 만에 소유죄를 부활시킨 경찰을 풍자하려는 의미입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7일 집회 참가자들이 악기나 가재도구 등 큰 소리를 내는 물건을 들고 참가하는 흥겨운 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궐기에서 시민들은 정부 여당의 노동계약 강행을 규탄하고 1차 시위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 예정입니다. 한편 투쟁본부는 19일 집회를 위해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사전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고엽제 전우회 등 보수단체들의 집회 신고가 먼저 됐다며 금지 통보했습니다. 투쟁본부는 이날 열리는 집회들이 총궐기를 이제껏 방해해왔다며 이번에도 총궐기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은 이러한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역과 서울광장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오는 19일엔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3차 총궐기는 지난 1, 2차 총궐기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과 달리 각 지역민들이 본인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12월 셋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소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요죄 적용은 지난 1986년 5.3 인천 사태 이후 29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와 지난 4월 세월호 집회, 그리고 5월 노동절 주요 집회 등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이번에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준비된 폭력 시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다른 간부들에게도 소요죄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 의한 8건의 고발이 있었고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근거를 토대로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 병원의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남은 절차는 제주도의 심의와 공식 허가뿐인데요.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외국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 체계가 무력화되는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국내 성형외과 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우회 투자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설립 신청을 한 차례 자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70%가 넘는 도민의 반대 여론에도 녹지병원의 설립을 정부에 재신청했습니다. 1, 2년 차 신입사원들에게까지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던 두산인프라코어의 불법 파견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최근 진행된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로 인천공장 일부 공정에 일손 부족 문제가 생기자 사내하청업체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한 정규직의 자리를 하청업체, 즉 비정규직으로 채운 겁니다. 한편 신입사원들까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두산 측은 일단 1, 2년 차 사원들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려에도 1, 2년 차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히면 퇴직 처리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어 기소된 일본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토 전 서울지국장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아베 총리와 일본 언론 등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어제 송년회를 개최했는데요. 송년회 장소가 4대강 사업 지역인 경기도 여주의 강천보였습니다. 이날 모임은 이 전 대통령 생일과 결혼기념일, 대선 당선일이 겹쳐진 12월 19일, 이른바 트리플데이를 기념하는 부부 동반 송년 행사였습니다. 이날 모임엔 유익 전 대통령 실장,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등 40명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강천보를 둘러보면서 물이 귀할 때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니 아주 마음이 따뜻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지난주 청계천에 이어서 4대강 현장에까지 친이계가 집결하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 본격적인 세력 과시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마지막 날 청문회 마무리 보도를 하자는 KBS 기자협회장의 제안이 간부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이날 보도국 아침 회의에 참석한 기자협회장이 메인 뉴스에서 청문회를 다루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자 간부들이 편집권 침해라며 거부했다는 겁니다. KBS 새 노조는 어제
기자협회장은 편성규칙에 따라 평기자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간부들을 향해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KBS 간부들은 앞으로 아이템 채택과 관련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맞불 성명서를 냈습니다. 언론 자유, 방송 제작의 자유는 제작진의 편집권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제작진과 간부를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4월 탄저균 표본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패스트균 표본도 함께 들어왔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탄저균 표본을 총 16차례 국내로 들여왔고 경기도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기지에서도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한미합동실무단이 수행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앞서 미국은 탄저균 실험이 올해 처음으로 오산기지에서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장은 생물학 검사용 샘플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 권고안에 서명했지만 권고안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또 이번 조사가 미군이 제공한 일부 자료에만 의존한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언론 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아투위 기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74년 1월 박정희 정권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1호를 공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들이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49명이 해임, 84명이 무기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 규정했고 이번 소송은 과거사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 처음에 당신에게 어떤 말로 희망 트위직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당신은 구조조정 당했고 지금 그대로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린다. 헬조선. 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신 조합원과 예비 조합원입니다. 김준묵, 박삼종, 정기락, 이종기, 최현기, 오지, 이미숙, 전재우, 김규환, 김정현, 이동현, 이무훈, 오상철, 박윤경, 최충진. 자본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셋째 주 뉴스K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네.